여러분, 오늘은 T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단순히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시장 흐름 속에서 제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다시 보게 된 계기는 3월 20일이었을 겁니다. 하루 만에 20% 넘게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무슨 대형 호재가 터진 건가?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 건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 건가? 그런데 이 종목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번 상승은 기업 내부에서 갑자기 뭔가가 바뀌어서 나온 상승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돈의 방향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상승이기 때문입니다. 3월 20일 시장을 다시 보면 TK케미칼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한신공영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동국홀딩스 같은 자산주들도 동시에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 PBR이 낮은, 즉 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었고, 특히 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들은 오랫동안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에서 이 부분을 직접 건드린 겁니다. 저PBR 기업을 공개하고 주주 환원을 유도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방향이 명확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눌려있던 종목들 이제는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수급의 이동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AI, 2차 전지 같은 성장주에 집중되어 있던 자금이 더 이상 위로 못 가는 순간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방향이 바로 가치주, 자산주, 그리고 저PBR 종목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순환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TK케미칼은 그 순환매 흐름에서 가장 조건이 잘 맞는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TK케미칼이었는지 이걸 이해해야 앞으로의 흐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저평가입니다. 이 종목은 자산 대비 주가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을 방치된 자산주라고 부릅니다. 자산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주가가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은 정책이나 이슈 하나만 붙으면 급격하게 재평가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과 구조입니다. TK케미칼은 단순히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SM그룹 계열사로서 건설 사업과 지분 구조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형 기업입니다. 겉으로 보면 섬유나 화학회사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자산이 깔려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회사는 평소에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자산 가치가 부각되는 순간 시장에 관심이 빠르게 몰립니다. 세 번째는 시장 소외입니다. 이 종목은 그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 뉴스도 거의 없었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낮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 가격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면서 3월 20일 급등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 회사 자체를 더 깊게 보겠습니다. TK케미칼은 기본적으로 화학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폴리에스터 계열 제품, 특히 PET칩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수병, 음료병 같은 플라스틱 용기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산업은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간 산업입니다. 기술적으로 큰 차별화가 어렵고 가격 경쟁이 심하며 업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성장주가 아니라 정체된 제조업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설 부문이 함께 존재합니다. TK케미칼은 주택사업과 시공을 함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 인식 시점에 따라 실적이 크게 변합니다. 즉, 이 회사의 실적은 단순히 제품 판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 부문에서 언제 수익이 반영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실적에서도 건설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건설 부문 수익 인식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체질 개선입니다. TK케미칼은 과거 적자를 내던 사업을 정리해왔습니다. 특히 원사 사업을 정리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업을 줄인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회사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었고 이익 구조도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폭발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턴어라운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월 20일 정책이 붙으면서 주가가 움직인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저PBR 종목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되고 시장에서 가치주 재평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TK케미칼은 단순한 급등 종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종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는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1차 상승 이후 눌림이 나오고 다시 2차 상승이 나오고 뉴스가 붙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들어오면서 더 크게 움직이는 패턴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단기 테마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정책 기대감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정책이 계속 언급되는지, 거래량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놓는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이어지면 상승 흐름은 살아있고 모두 꺼지면 단기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좋아서 사는 종목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종목입니다. 즉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종목은 판단이 늦으면 기회를 놓치고 판단이 빠르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반대로 추격하면 위험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흐름을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TK케미칼은 단순한 섬유회사가 아닙니다. 화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건설과 그룹 구조까지 얽혀있는 복합형 기업입니다.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체질 개선을 통해 실적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20일 급등은 이런 회사가 정책 수급을 만나면서 한 번에 드러난 움직임입니다. 앞으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정책 흐름이 이어지는지 회사가 변화의 신호를 추가로 보여주는지 그리고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이 종목은 단순한 급등 종목이 아니라 재평가 종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의 구간이 아니라 흐름의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TK케미칼 심층 분석이었습니다.